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강의 채식주의자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몽고반점 2부를 하겠습니다. 지금 채식주의자 전체 구성이 3부로 되어 있죠. 1부는 채식주의자, 영예가 그죠? 평범하다고 하는 그런 삶 속에서 평범이 갖는 무서운 폭력, 그 폭력 속에서 서서히 이제 죽어가죠. 이제 시들어가죠. 그래서 나무가 되고 새가 되고 싶지만 나무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말라가는 나무가 이제 되어가는 거죠. 그런 시각을 이제 1부에서는 그 남편이 이제 바라보죠. 2부에서는 영예를 형부가 바라봐요. 그게 몽고반점이죠. 몽고반점을 통해서 어떤 풋풋한 생명성으로 이제 바라보는, 그렇죠. 그렇지만 남편이 바라보나 형부가 바라보나 그 시선은 여전히 폭력 속에 있죠. 그 폭력 속에서 영애는 결국은 정신병원에 가게 되죠. 격리되죠. 그래서 3부의 나무불께서는 이제 언니가 이제 돌보게 되고, 그렇죠. 오늘은 몽고 반점, 형부가 영애를 만나서 비디오 아트 작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형부는 그 영애의 그 엉덩이에 있는 그 몽고 반점을 보고 원초적 생명을 느끼죠. 풋풋한 생명성. 이 생명성을 왜 느끼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 사는 이 시대가 어때요? 후기 자본주의. 이런 시대는 인간이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죠. 외로워요. 그 생명성이 고갈돼 있죠. 바깥에 물질이 풍요로우니까 그 바깥에 이렇게 쾌락을 누리게 되죠. 그러면서 내면이 이제 허약해진 현대인이에요. 그런 현대인을 바라보면서 형부는 어때요? 생명성이 약동하는 작품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예술가의 꿈이 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형부가 바라보는 영예를 이 책이 어떻게 나오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7쪽이죠. 그는 이번에는 노랑과 흰빛으로 그녀의 쇄골부터 가슴까지 커다란 꽃송이를 그렸다. 등 쪽이 밤의 꽃들이었다면 가슴 쪽은 찬란한 한낮의 꽃들이었다. 주황색 원추리는 오목한 배에 피어났고 허벅지로는 크고 작은 황금빛 꽃잎들이 분분히 떨어져 내렸다. 40년 가까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찬란한 희열이 몸속 알 수 없는 곳에서 조용히 흘러나와 자신의 붓끝에 고이는 것을 그는 침묵 속에서 느꼈다. 가능한 한 오래 그 희열을 지속시키고 싶었다. 목까지만 조명을 받아 캄캄해 보이는 그녀 얼굴은 마치 잠든 것처럼 보였으나 허벅지 안쪽을 붓끝이 스쳐갈 때 떨림이 전해져 오는 것으로 미루어 예민하게 깨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을 고요히 받아들이고 있는 그녀가 어떤 성스러운 것, 사람이라고도 그렇다고 짐살도 할 수 없는 식물이며 동물이며 인간, 혹은 그 중간쯤의 낯선 존재처럼 느꼈다. 그렇죠. 이 형부가 바라보는 영예는 참 신비롭고 성스러운 존재예요. 발가벗은 몸에서 우리가 옷을 발가벗었다는 건 뭐예요? 사회의 모든 구석에서 벗어난 거죠. 옷이라는 게 뭐 나를 보호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는 옷이 하는 기능은 어때요? 사회적 기능이죠. 사회의 어떤 지위를 이렇게 나타내는 게 옷이잖아요. 그 사회적 역할을 다 벗어던진 알몸. 거기서는 생명성만이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술이 왜 필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옷을 입고 살다 보면 옷에 맞춰 살아요. 그죠? 옷에 맞는. 과거에는 옷이 이제 미리 정해져 있지만 지금은 옷을 이제 우리가 선택하지만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명품은 이제 아무나 못 사잖아요. 뭐 몇 개는 가질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옷, 그런 명품들, 그 소유가 우리 존재를 이제 규정하는 거죠. 이런 걸 다 벗어 던진 게 그 나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술가들이 누드화를 많이 그리고 그 나체 속에서 뭔가 찾으려는 이유가 인간 그 자체에서 뭘 찾으려고 하는 거죠. 형부도 그런 예술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그 예술이 갖는 힘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 함께 느낄 수 있죠. 그죠? 예술이란 거는 잃어버린 인간의 원초적 모습, 잃어버린 나의 모습, 그거를 이렇게 직면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예술이 인류를 구원하리라 이런 말이 현대 나오죠. 그래서 현대 예술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근데 왜 어렵게 느껴지는가 하면은 잃어버린 나기 때문에 그래요.
잃어버린 내 모습은 내가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미술 앞에 가면은 무심하게 알려고 하지 말고, 그죠? 현대미술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냥 와닿는 그 느낌. 거기서 떠오르는 어떤 단어들, 그죠?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내가 확장되는 거죠. 잃어버린 나가 회복되면서 확장되는. 그래서 예술이 나를 구원하는 거죠. 내가 더 확장되는 거죠. 잃어버린 나를 찾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채식주의자 책을 읽으면서 이거를 그 예술이란 관점에서 많이 바라봐야죠. 이거를 현실에 딱 대입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 현실은 어때요? 그 도덕이 지배하고 윤리가 지배하잖아요. 그죠? 이거를 깰 수도 없죠. 도덕은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도덕 윤리는 고정되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게 있죠. 나는 율법을 깨러 온 게 아니라 세우러 왔다. 참 멋있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란 거, 우리 도덕이란 거는 자꾸 깨져야 되죠. 깨지면서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채식주의자를 그죠? 금서로 이렇게 하는 금소하자고 하는 분도 있지만은 저 금소를 하지 말고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게 어떤가? 10대들한테도 보여주고 그죠? 10대 함께 토론할 수도 있다 봐요. 그래서 우리가 10대가 갖는 순수한 힘, 상상력이란 게 있잖아요. 우리도 10대 때 가장 참 아름답지 않았어요. 그때는 정말 그죠? 순결했죠. 그렇지만은 또 미숙한 면도 있잖아요. 문명 사회는 복잡하니까요. 그러니까 미숙한 점은 이제 어른들이 함께 토론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 예술이 갖는 힘은 엄청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시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원시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가 원시인 하면은 뭔가 반문명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 원시인들은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살았어요. 그분들은 신화 시대죠. 한 3, 4만 년. 신화로 살고 그때는 부족 사회 완전한 공동체였죠. 그때는 딱 특징을 지으라 그러면 이거예요. 유한과 무한이 하나예요. 유한은 이제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라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육체를 가진 존재가 신화에 의해서 내가 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의 가면을 쓰고 춤도 추고 그러잖아요. 그 순간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 신화에 의해서 우리는 누구 후손, 당군 자손, 당군은 또 하늘에서 온 조상이 하늘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천손의 자식, 이런 거를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육체지만은 나는 신적인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든 인류의 신화는 위대한 삶을 살게 해주죠. 유한한 삶과 무한한 삶을 일치시키는 삶이에요. 그래서 원시인들은 자신의 한 육체, 나의 육체적 삶에 연연하지 않고 그죠? 크게 바라보는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근데 이제 현대인에 오게 되면은 이게 사라져요. 우리 영혼이라는 걸 잘 안 믿잖아요. 그죠? 죽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현대에는 이제 과학 시대잖아요. 그 과학은 보이는 것만 다뤄요. 육체만. 육체는 우리 분명히 죽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육체를 넘어서는 어떤 존재. 근데 현대과학은 또 양자 물리학이 나오면서 육체가 곧 에너지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에너지는 또 영원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또 새로운 어떤 사상 또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죠? 육체를 넘어서는 어떤 그런 큰 어떤 사상 정도도 어떤 형태로 변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저는 우리가 무한을 추구해야 된다 봐요. 근데 우리가 무한을 추구하는 게 뭘까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바로 그게 성이죠. 인간의 섹스라는 건 어때요? 동물들도 보면은 섹스 후에 후순 당기면 다 죽어요. 그죠? 지금 이제 가을인데 매미 소리가 안 들리죠. 매미들은 다 이제 알 낳고 이제 알을 탁 보호해 놓고 이제 죽겠죠. 그러면 이제 내년에 또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이제 후손을 남겼으니까 죽는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이란 거는 영혼과 연결돼요. 영생. 그러니까 섹스는 곧 죽는 거예요. 하고 죽고 영혼과 연결되고 이게 인간에게도 있다 그래요. 이거를 프랑스의 철학자 조르주 바따이라는 학자가 이제 주장했죠. 그 바따이 이론에 의하면 그래요. 인간은 성에 의해서 섹스에 의해서 영혼을 만난다. 그리고 동시에 죽음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형부가 어때요? 40년 가까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찬란한 희열이 이런 말 하잖아요. 그 희열은 죽어도 좋아 이런 희열이죠. 그러니까 죽음까지 무렵쓰는 희열.
극한의 혈이죠. 이런 거를 이제 인간이 성에 의해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인간에게 성은 어떻게 그죠? 인간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성이 이제 동물하고 다른 게 동물은 자유롭잖아요. 그 동물은 섹스를 하고 싶을 때 하죠. 그때가 이제 발전기 아니에요. 그 발전기 없을 때는 전혀 성에 이제 무관심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이제 그 발전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항상 섹스할 수 있고 섹스를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섹스가 이제 영혼과 연결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해야 되죠. 이걸 해결 못하면 어떨까요? 우리 안에는 성 에너지,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리비도죠. 그 성적인 에너지는 무한한 생명 에너지인데 이 생명 에너지를 제대로 못 키우면 이 생명 에너지가 어디로 갈까요? 이제 라이라는 학자는 이제 권력으로 간다 그래요. 그런 것 같죠, 그죠? 우리가 성 문제가 이렇게 잘 해결 안 되면 막 짜증이 나고 나머리 이렇게, 그죠? 히스테리 이런 거 말하잖아요, 그죠? 히스테리란 뜻이 히스테가 자궁이란 뜻이에요. 뜻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궁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히스테리가 나오는 이런 게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 문제가 잘 해결돼야지 사람이 이렇게, 그죠? 넉넉해지는데 성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이렇게 짜증이 나고 그게 권력으로 간다 그래요. 그런 게 틀려도 그렇다는 그 학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 문제 잘 해결 안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권력을 남을 이제 자꾸 누르게 돼요. 요즘 보면 이제 전부 수업하는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중학생인 딸한테 그랬대요. 그 안전 이별을 해라. 요즘 데이트하면 가장 무서운 게 헤어질 때, 그죠? 막 상대방이 끝까지 따라다니는 거, 스토킹 하는 이거가 이제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놓아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못 놓아주는 거는 그 성 에너지가 권력이 됐기 때문에요. 내 거, 나의 힘, 나의 힘 안에 있던 상대방이 떠난다? 내 힘으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권력이 되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은 유럽, 북유럽 같은 데 성이 자유롭잖아요. 그죠? 그래서 10대 이렇게 성이 자유로운, 그리고 이제 애가 태어나면 국가에서 잘 기르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같이 토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성 문제는 그 10대에 우리는 입시 위주 교육이라 성의 10대는 이제 이렇게 많이 금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가 과연 아이들이 성 에너지가 제대로 이렇게 성수 못했을 때 20대, 30대 살아가면서 그죠? 성 에너지가 성화돼서 내가 살아가는 에너지,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뭐 직업에 충실한 이런 에너지로 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 부분 우리가 많이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 에너지는 원초의 에너지거든요. 가장 원초의 에너지. 그 에너지가 인간의 정신 에너지로 성화돼야 되는데 그 과정이 이제 어릴 때 저는 예술 교육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어때요? 자연을 접하고 예술적 글도 속에서 미학적 인간이 돼야 된다 봐요. 그래야지 그 아이가 어른 돼서도 넉넉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10대하고 이런 문제를 훨씬 더 많이 토론해야 된다 봐요. 전에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호주에 있는 어떤 그 성상담가가 한국에 와서 그 상담할 때 그런 얘기 한다고 하더라고요. 성교육할 때 자기 벗은 몸을 사진을 찍고 보게 한대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거든요. 자기 몸을 이렇게 볼 때, 발가벗은 내 몸을 보면 어때요? 뭐, 처음에는 남의 시선을 보죠. 아우, 이렇게 뭔가, 뭐, 왜 뱃살이 나네? 이렇게도 보지만은 계속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쓰러워지고, 나중엔 저는, 어우, 내 몸 사랑하게 된다 봐요. 그러니까 내 몸 그 자체를 사랑할 때 사람은 어때요? 나이가 자존감이 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힘이 나오거든요. 내 육체를 사랑할 때 그대로 그죠. 뭐 어떤 이데알을 만들면 안 돼요. 허리 사이즈가 얼마가 이데하고 이데의 몸이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몸 그 자체를 사랑하는 그런 눈이 꼭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성 문제가 인간에게 이렇게 복잡하게 된 건 문명사회 때문에 그렇죠. 문명사회에서는 성을 금해요. 가장 이제 금하는 원초적 금기가 근친상간 금지죠. 하지 마라. 그죠? 근친상간은 뭐 부모와 자식 간에 여기도 그 형부와 처제 간도 근친상간이죠. 그래서 근친상간 이 부분이 인간이 이제 금하죠. 금한 이유는 질서 때문에 그랬다 그래요. 원시인들이 이렇게 그 질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속이 있잖아요. 부모가 누구고 이런 거. 근데 이제 근친상간에서 태어난 아이는 이게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그죠?
뭐 흔들리잖아요, 질서가. 그죠? 아버지하고 딸이 그 성관계에서 애를 낳으면 걔는 그죠? 딸이 뭐가 돼요? 엄마면서 뭐가 되나요? 그죠? 이렇게 아주 복잡한 그런 관계가 되어서 그 질서 때문에 건진상을 금했다 그래요. 원신은 건진상을 엄청나게 금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아버지가 밖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장모를 만났다. 그러면 서로 인사 안 한다는 그런 걸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 모든 원시부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원시부지 있다는 글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장모와 사이간도 딱 그만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 딸이 혼자 있다. 그러면 안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만큼 엄격하게 이제 금하는 거예요, 원시인들은. 그런데 이제 이게 그 현대 우리 문명사야도 건진상을 금하잖아요. 그 금하는 이유가 뭐 우생학적인 면도 있다 그러지만 질서의 면도 클 거예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금하면 어때요? 이 금하면 이제 인간이 이래요.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이게 엘리야르 그 시 크브란 시죠. 이거를 양기자 소설의 제목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그잖아요. 그게 금하면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섭죠, 그죠?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러면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뭐 하고 싶어 하면 없었는데 하지 마라 그러니까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상장력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인간의 마음 구조가 이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금기가 생기면 이제 심각해져요.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고 싶어지는 거. 그죠? 우리가 여기서 형부와 처제에 대해 이 부분은 그죠? 금기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 불편함을 많이 느낄 거예요. 왜 느낄까요? 내 안에 금지된 것이니까. 또 은밀히 하고 싶은 욕망이 또 그 안에 있으니까 아주 복합적일 거예요. 그 안에는 그죠. 이 우리가 이렇거든요. 살아가다가 내가 좋아하는 것도 내 안에 있고 싫어하는 것도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없는 것은 바깥에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전 이 부분을 이제 불편하다고 우리 사회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불편한 게 대해서 공개적으로 많이 토론해야 된다 봐요. 왜 불편한 건 우리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좋다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 어떤 그림자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기는 인간에게 그저 특히 우리 사회는 그 유럽보다 금기가 더 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억압이 심한 거예요. 억압이 심하다 보면은 그게 싫은 걸로 그러니까 혐오로 막 나타나고 그러죠. 막 그럴 수 있어 막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해결돼야지 우리가 마음이 온전해지거든요. 우리 마음이 그 자아의 마음이 있는데 이 자아가 못 받아들이는 건 그림자가 돼요. 그러면 어두운 그림자가 되면은 어두운 그림자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세지면 밖으로 나와요. 밖으로 나온 이야기를 그 책으로 쓴 게 그 괴테의 파우스트죠. 파우스트는 학자잖아요. 아주 멋있는 학자죠. 열심히 공부하는 공부만 학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가 아닌 건 다 억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억압된 게 가장 큰 게 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젊은이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하는 게 뭐예요? 막 방탕한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묻어두면 이게 어때요? 은큼하게 나타나죠. 저 우리 사회에 보면 이제 막 그 몰래카메라가 이렇게 유행하는 것도 전 그렇다 보거든요. 억압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억압한 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거를 이제 그렇다고 직접 해라? 이러면 이제 문명사회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예술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예술에서는 내 그림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해소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술은 무한히 자유로워된다 봐요. 원칙적으로. 물론 이제 100% 자유로웠을 때 어떤 문제도 생기죠. 그 문제는 또 토론해 봐야 된다요. 하여튼 원칙은 자유로움이라는 예술의 자유로움 속에서 출발해야 되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니까 그게 싫어도 내 모습. 그죠? 그러면 그 문제를 함께 이제 고민해 가야지 우리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함께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